안녕하십니까. 단국대학교 권역외상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아침 8시부터 오늘 아침 8시까지 뜬 눈으로 24시간 당직을 서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외상센터의 현재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권역외상센터는 2014년부터 전국을 17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관할 권역 내에서 발생한 중증 외상센터 환자의 최종 치료를 위해 설립됐습니다. 24시간 당직 월 10회, 36시간 연속 근무의 극한 노동 강도, 초단위의 대량 출혈을 쏟으며 온몸이 부서진 채 실려오는 중증 환자들, 열정과 사명감을 강요당하는 사회 분위기, 그럼에도 적자를 면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 현실이 이렇다 보니 저희 단국대학교 외상센터에는 2020년 제가 입사한 이래 단 한 명의 후배 의사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센터의 상황도 마찬가지이므로 17개의 권역외상센터 중 기준을 충족하며 제 기능을 다하고 있는 기관은 상위 몇 개 기관뿐, 나머지 중증 외상 최종 치료의 역량을 상실한 지 오래입니다. 바로 어젯밤에 일어난 일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30대 남성이 오토바이 사고로 다발성 손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발생 지역에서 저희 병원보다 가까운 외상센터가 2곳이 더 있었습니다. 모두 인력 부족으로 특정과 진료가 불가능하다고 통보되었고 지역명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혈압이 60 정도밖에 되지 않아 이송도 중 환자가 잘못된 확률이 높았으나 무리해서 수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도착하자마자 응급수술을 해서 환자는 생존했지만 환자도 저도 매우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작년 한 해 대부분의 환자들은 그렇게 생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당직 때 발생한 일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센터에서 200km 넘게 떨어진 곳에서 외상성 심정지 환자의 전원 의뢰 전화가 왔습니다. 구급차로 달려도 3시간 넘게 걸리는 곳이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닥터 헬기는 일몰 후에는 뜨지 않습니다. 이 역시 인력 부족 때문입니다. 그곳과 저희 병원 사이에는 외상센터 4곳이 더 있었습니다. 지역명 특정하지 않겠습니다. 이 환자가 살아서 저희 병원에 도착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수용 못했고 어디에서 사망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은 이제 더 이상 기사화되지도 않습니다. 의정 사태가 촉발된 2024년 2월부터 최대 10,000명의 환자들이 붕괴된 응급의료 체계로 인해 초과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초과 사망이라는 말은 충분히 살릴 수 있었지만 살리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전국에 수천억을 들여 외상센터를 세우고 중증 외상 사망률을 개선하는 데는 10년이 넘게 걸렸지만 다시 예전 수준으로 회귀하는 데는 6개월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현 정부의 의료개혁과 뒤이은 의료인 처단 계엄령은 자리를 지키던 필수 의료 의사를 내쫓았고 지방 의료 붕괴는 더 가속화시켰습니다. 저는 이를 현장에서 목격한 산 증인입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최근 1, 2년간 국내 필수 의료인들을 병원 밖으로 내몬 결정적 요인은 의료 과실에 대한 형사 처벌과 과도한 민사 배상액입니다. 의료진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을 시 형사 책임 면책이나 민사 배상액의 상한 설정이 절실하나 최근 의료개혁 특위에서 모두 없던 일이 되었습니다. 살리려고 시행한 기관 내 삽관 수뢰 수가는 47,000원인데 기관 삽관 후 사고에 대한 배상액은 5억입니다. 어떤 수술의 생존율이 99%라고 판사가 못 박으면 살리지 못한 의사는 상해를 입힌 자와 똑같은 범죄자 취급을 받습니다. 의료 행위에 대한 민형사 소송을 남발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의사들은 더 이상 생명을 다루는 분야에 종사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이에 젊은 의사들은 더 이상 수련을 받지 않기로 한 것뿐입니다. 저수가로 온 국민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는 특수한 환경을 고려할 때 보상 책임은 국가가 지고 보험료 또한 전적으로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나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해당 법조항 개정과 실질적인 시행에까지 이르려면 아주 오랜 시일이 걸릴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오늘 논의와 별개로 마련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전공의 의료소송 면책 특례 조항입니다. 전공의는 피교육자 신분으로 병원 내에서 이들이 행하는 모든 의료 행위는 교수, 즉 전문의의 체계적인 교육과 관리 감독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련생이자 교육생인 이들이 단독으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어떠한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최근 전연차 전공의가 혼자 배상 책임을 지거나 형사 처벌되는 판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공의들은 제자가 아닌 최저 시급도 받지 못하는 노동법의 사각지대에서 저수가 구조를 보상하기 위한 대형 병원들의 부속품 취급을 받아왔습니다. 한 달에 월급 몇 푼 더 주고 근무 시간 몇 시간 줄여주는 것으로는 이 나라에서 수련받기를 완전히 포기한 전공의들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의료사고 교수 책임제 특례 조항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나 교수들 또한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전문의 숫자가 현저히 부족한 상태에서 원가 이하의 수가로 식당과 장례식장을 넘어서는 매출을 만들기 위해서는 중간 착취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육자로서 제자를 육성하는 데 헌신할 수 없는 그런 구조 개선되어야 합니다. 1년의 의정 사태를 겪고 난 현 시점에서 대학병원에 남아있는 교수들은 제가 볼 때 오로지 두 부류로 분류됩니다. 곧 나갈 교수와 아직 나갈 곳을 찾지 못한 교수. 150여 명의 임상 교수가 근무하는 저희 병원의 작년 한 해 퇴사자는 24명으로 전년도 동일 기간보다 3배 늘어났습니다. 의대생 증원 과정에서 정작 교육의 주체인 저희 의대 교수들의 항변은 묵살당했습니다. 아카데미아 정신을 저버리고 경영의 논리에 굴복한 각 대학의 총장들만 여기에 앞장섰고 동조했을 뿐입니다. 동료들은 지금도 떠나가고 있고 여전히 냉난방이 되지 않는 교수실에서 잠을 자야 하며 학생 한 명당 한 평도 할애할 수 없는 교육과 실습의 환경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교실을 짓는다더니 땅조차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당장 올해 7,500명의 학생을 받으라고 합니다. 원천적으로 불가합니다. 이에 법안 상정 시 반드시 2026년을 예외적인 의대생 선발 안식년으로 정하여 전격적으로 정원을 재조정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사회는 중증 외상센터에 신체가 잘리고 으깨진 채 이송되는 환자들에게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이나 산업체, 농경지에서 위험하고 굳은 일을 도맡아 오던 이들이 다수이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 묻지마 살해 등 국가가 규범으로서 예방하고 막아줘야만 하는 사고도 매해 줄지 않고 반복되는 것을 저는 목도해왔습니다. 지방, 필수 의료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생명을 구하는 의사들이 마음껏 생명을 구하게 해주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필수 의료 패키지와 의대생 증원 정책은 실패했습니다. 지난 1년간 국민들의 조기암은 말기암이 되어서야 발견되었고 지방에서 중증 외상으로 다친 사람들은 전국을 헤매다 길바닥에서 사망했습니다. 오늘 의료 인력 추계위 법안에 대한 논의의 장을 열어주신 데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이나 멸종 위기에 처한 필수 의료진으로서 이들을 구하기 위해 남은 골든아워는 이미 다 소진되어 버렸기 때문에 현장에서 일하는 제게 오늘 이곳에서의 논의는 실은 매우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중증외상센터 드라마를 보면서 저는 2번 울었습니다. 한 번은 삭감과 적자 소송 때문에 치료에만 전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환자 살리겠다고 뛰고 또 뛰는 모습이 저와 제 동료들 같았습니다. 또 한 번은 백강혁이 제자를 키우는 모습을 보고 울었습니다. 내가 스승님으로부터 배운 소중한 생명이라는 가치, 저는 이제 더 이상 전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이 땅에서 바이탈과 수련을 받는다는 것은 미친 짓이 되어버려서 더 이상 어린 의사들에게 수련을 권할 수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해서 외상센터로 실려올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향후 본 추계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현안 의결의 자리에서 과반 이상의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게 되길 정말 마지막으로 희망해 봅니다. 지난 1년간 우리는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더 이상 무고한 죽음은 없어야 합니다. 생명을 구하는 의사들이 마음껏 생명을 구하게 해주시고 선의를 가지고 최선을 다한 진료의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처벌받지 않게 해주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생명을 살리는 의사가 점점 많아지고 이 땅의 어린 새싹들이 그러한 의사가 되기를 꿈꾸고 희망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의료개혁임을 제발 기억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